네, 개장 전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마감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9월의 첫 거래일도 함께 힌트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대장주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은 1,800억 원 넘는 손매수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밑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밑으로 보시면 삼성 SDI, 현대차, 기아가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 쪽에서 미국을 방문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어제까지도 외국인의 관심이 지속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삼성 SDI 쪽으로 가장 큰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고려아연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고려아연을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관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밑으로 SK텔레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있는데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최근에 조정을 받는 듯 했지만 기관이 다시 한번 관심 보이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주워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다르게 외국인은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악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고려아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린 종목이 되겠고요. 대한전선 그리고 OCI가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개별 악재 소식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갔는데요. 호반건설의 압수수색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호반그룹은 지난해 5월 대한전선을 인수를 했고요. 호반그룹 건설 계열사인 호반산업이 대한전선 발행 주식의 40%를 취득한 바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어제 함께 타격을 받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큰 탄력을 받았던 OCI 쪽 조정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인 종목입니다. 네,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쪽으로 반도체 쪽에서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리스크를 안지 않고 좀 발을 빼낸 종목이 되겠고요.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도 3% 넘게 밀린 채로 어제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혼다와 합작 공장 설립 소식이 있었지만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소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 이 원인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OCI와 네이버가 있는데요. OCI 동반 매도한 종목으로 단기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이버 같은 성장주들 금리 인상 우려감 안으면서 기관의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이 두산의 블록딜 지분 매각 소식에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최대 주주인 두산의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 매각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2,443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6% 넘게 내린 채로 마감을 했는데 이 두산은 차입금 상환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일부 처분을 했는데요. 이번 지분 매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율이 기준 34.97%에서 30.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역시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리스트부터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 가장 큰 관심 보였고요. 밑으로 HLB, 현대바이오 같은 이 바이오 쪽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선별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어제는 가장 큰 관심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BH가 있습니다. 이 아이폰 14와 같은 애플의 신제품 출시 효과를 누리면서 외국인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이 애플 부품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 살펴보시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주워 담았고요. 그리고 신작 출시와 관련해서 기대감 받고 있는 네오위즈 쪽으로도 기관에 수급 들어왔습니다. 밑으로 덕산 네오룩스, BHI, 심택이 있는데요. BHI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 탄력을 받았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도 BH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보시면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인기 종목들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한 종목 성일하이텍이 되겠는데요. 거듭 강조하지만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다 수익을 챙겨간 모습이고요. 외국인 살펴보시면 휴마시스 같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서도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밑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가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뿐만 아니라 세비캠 쪽에서도 외국인이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도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익을 챙겨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성장주로 분류되면서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게임주 쪽에서는 기관이 발을 빼내면서 카카오 게임즈를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BHI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발표를 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낸 종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전과 방산 그리고 플랜트 부문과 관련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가동 등에 따라서 발전 비중이 2030년까지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BHI는 주요 고객사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동반 탄력을 받은 종목이 BHI가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한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이 부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8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선행 지표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미국의 경기 상황 체크하기 위해서 이 지수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멘트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멘트 가격이 인상될 경우 또 관련주들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겠죠. 네, 오늘 일정까지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